나는 그날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핸드폰을 벽에 던져 부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며 내 발밑을 베었지만 그 고통조차 내 가슴을 찌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돈으로 엄마 수술비를 대야 해. 내가 왜 그래? 라는 그 말 한마디가 25년 동안 쌓인 원한을 폭발시켰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내 생일을 잊어버린 그날처럼 이제 내가 그들의 삶을 잊어버리게 해주마.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로 가득 찬 인파가 오가는 이 도시가 나의 고독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한지은. 25살,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연봉 8천만 원을 버는 나이. 하지만 내 가족에게 나는 언제나 그 애였다. 쌍둥이 동생들 지호와 지민 사이에 끼어 이념물처럼 여겨진 존재. 부모님은 그 둘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내 생일. 그건 연례 행사조차 아니었다. 지은아, 올해는 바빠서 라는 변명으로 시작해 결국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날. 기억 속 첫 번째 생일은 5살 때였다. 쌍둥이들이 태어나기 전 나는 가족의 중심이었다.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아빠가 우리 공주님디라고 불렀다. 하지만 쌍둥이들이 태어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엄마는 지호와 지민을 안고 울었고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다. 지은이는 이제 큰 언니잖아. 차마 아빠의 말이었다. 그 차마가 내 삶의 주문이 되었다. 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쌍둥이들은 항상 칭찬의 대상. 지호는 수학 천재야. 지민은 미술상 받았어. 학부모 모임에서 부모님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애. 내 성적표는 벽에 붙지 않았고 내 수상 경력은 가족 식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홀로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부모님은 쌍둥이들의 유치원 행사 때문에 오지 않았다. 미안, 지은아. 다음에 보상할게.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대학 시절 나는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던 작은 원룸에서 눈물을 삼켰다. 친구들은 가족 여행 사진을 올릴 때 나는 빈 벽을 보며 왜 나만 이라고 중얼거렸다. 쌍둥이들은 해외 유학을 보냈고 나는 장학금으로 버텼다. 졸업 후 나는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아니, 정확히는 중소 IT 회사지만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코딩을 공부하고 주말에도 프로젝트를 파고들었다. 그 모든 게 가족의 무관심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작년 겨울, 내 25번째 생일, 나는 스스로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회사 동료 하나를 초대해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랐다. 지은 씨, 가족은 동료의 물음에 나는 웃으며 바빠서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오실 수 있나요? 답장은 없었다. 대신 쌍둥이 지호로부터 온 메시지, 언니, 미안. 우리 집들이 때문에 정신없어. 다음에 지민도 비슷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울었다. 이제 그만해. 나 혼자서도 충분해. 하지만 운명은 비웃듯 한 달 후 엄마의 병이 발각되었다. 위암 3기. 병원에서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빠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가 제일 잘 나갔잖아.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침묵했다. 지은아. 들려. 네, 들려요. 내 대답은 차가웠다. 그날 나는 은행 앱을 열고 통장을 확인했다. 내 저축액 3억 원 10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 돈으로 엄마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다. 마치 내 존재가 그들의 연장선처럼
당연히 내 돈을 요구하는 그 뻔뻔함. 나는 거절했다. 죄송해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전화를 끈 차 아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어떻게 그래? 우리는 내 부모야.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부모. 그들은 내 부모가 아니었다. 그들은 쌍둥이의 부모였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 유령이었다. 그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돈 문제로 끝나지 않을 복수. 심리적, 감정적 고통을 주는 그들이 나처럼 느끼게 할 복수. 먼저 나는 쌍둥이들에게 연락했다. 엄마 병이 심각해. 내가 돈을 대줄게. 대신 너희가 부모님 곁에 있어. 그들은 기뻐했다. 언니 고마워. 우리가 왜 안 가?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건 시작일 뿐.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내 마음처럼. 나는 회사에서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았다. 불빛이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이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쌍둥이들이 태어난 후 집은 항상 시끄러웠다. 울음소리, 웃음소리, 부모님의 발소리. 나는 그 소음 속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지은이는 조용해서 좋아 엄마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외로움의 가면이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첫사랑을 만났다. 민준. 같은 반, 축구부 주장. 그는 내 생일을 기억했다. 작은 꽃다발과 편지. 지은아, 내가 특별해. 그날 나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민준이가 축하해줬어요. 엄마는 웃으며 그래? 쌍둥이들 생일 때도 그렇게 해줘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쌍둥이들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 풍선, 친척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민준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울었다. 미안, 가족 행사라서 못 나가. 민준과 헤어진 후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연애, 불필요, 친구, 필요할 때만. 나는 일에만 매달렸다.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칭찬했다. 잘했어, 지은아. 너 혼자서도 돼. 하지만 밤에 빈 방에서 그 칭찬은 공허했다. 엄마의 병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쌍둥이들은 번갈아 병원에 갔다. 지호는 언니, 엄마가 내 이름 불렀어. 고맙다고. 지민은 선니 덕분이야. 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보며 이를 갈았다. 덕분. 이건 내 돈이지만 그들의 공로처럼 말한다. 나는 은밀히 변호사를 고용했다. 상속권 포기 서류를 준비했다. 이 돈은 대출로 하세요. 상환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아빠가 다시 전화했다. 지은아, 제발. 쌍둥이들도 울고 있어. 나는 웃었다. 울어요. 그럼 그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제 생일 선물로 보내주세요. 침묵. 그 침묵이 내 승리였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섰다. 먼저 가족 카톡방을 만들었다. 가족 회의. 거기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무시, 생일의 상처, 내 홀로의 노력.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딸이 아니에요. 쌍둥이들은 충격받았다. 언니, 왜 그래? 우리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그들은 항상 사랑받았는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 공개. 나는 블로그를 썼다. 익명으로 편애하는 부모님께라는 제목. 세부 사항을 생략하고 감정만 적었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들, 공감돼요. 나도 그래? 부모님한테 복수하세요. 그 댓글들이 내 연료였다. 엄마의 수술날이 다가왔다. 나는 병원에 갔다. 아니, 갔던 척 로비에서 기다리며 간호사에게 물었다. 한지은 씨예요.
환자분 딸이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자유로워졌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길었다.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왔고 쌍둥이들은 번갈아 돌봤다. 나는 멀찌감치서 지켜봤다. 내 돈으로 산 집, 내 카드로 결제된 약값. 그런데 그들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지은이는 바쁘니까 아빠의 말이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분노했다. 바쁜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거다. 나는 쌍둥이들을 만났다. 카페에서. 지호는 변호사 지망생, 지민은 디자이너. 둘 다 잘 나간다. 언니, 왜 그렇게 화났어? 엄마가 괜찮아졌잖아. 지호의 말에 나는 물었다. 너희 생일에 내가 뭐 했지? 그들은 멈칫했다. 언니가 케이크 사줬잖아. 그게 다야? 내 생일은 침묵. 나는 그날 첫 번째 복수를 실행했다. 쌍둥이들의 이력서에 해킹을 걸었다. 아니, 합법적으로. 내 IT 지식으로 그들의 온라인 포트폴리오에 가족편의 피해자라는 키워드를 심었다. 검색하면 내 블로그가 뜬다. 지호의 로펌 인턴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다.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신가요? 지호는 당황했다. 지민의 클라이언트도 비슷했다. 디자이너님, 가족 이야기 블로그 보셨어요? 그들은 나에게 달려왔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희가 내 생일을 무시한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이 무시당하는 기분 어때? 그들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처음으로 그들은 나를 봤다. 진짜 나를.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이건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1억 원 대신 제 이름에서 한씨를 빼세요. 나는 이제 홀로 지은입니다. 이 돈은 보냈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그 편지가 도착한 날 아빠가 병원에서 쓰러졌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쌍둥이들은 나를 원망했다. 언니 때문에 아빠가, 나는 웃었다. 아빠. 그 아빠가 내 졸업식에 온 적 있어. 논쟁이 벌어졌다. 카페에서 소리쳤다. 너희는 항상 사랑받았어. 나는 개처럼 버려졌어. 지민이 울었다. 미안해, 언니. 몰랐어. 하지만 미안은 늦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팀장. 연봉 1억. 동료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지은 팀장님, 가족분들 오셨어요? 아니, 혼자예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행복했다. 복수의 달콤함.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어린 지은이가 울고 있다. 엄마, 왜 나만?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는 나도 아프게 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타겟, 쌍둥이들의 미래.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거리에서 나는 산책했다. 마음은 여전히 겨울. 아빠의 병은 나아졌지만 가족은 갈라졌다. 쌍둥이들은 나와 연락을 끊었다. 부모님은 내가 너무해라는 메시지만 보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지웠다. 이제 내 삶은 내 것.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클라이언트는 대기업. 보너스 5천만. 그 돈으로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홀로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자유인가? 하지만 핸드폰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언니, 도와줘. 클라이언트가 취소됐어. 블로그 때문이야. 나는 만났다. 지민의 눈은 충혈됐다. 언니, 제발 그 블로그 지워. 내 커리어가, 나는 물었다. 내 생일에 내가 뭐 했지? 내가 내 생일에 뭐 했지?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 하지만 우리는 어렸어. 나도 어렸어.
그런데 왜 나만 참아야 했지? 그날 나는 지민에게 제안을 했다.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고쳐줄게. 대신 부모님에게 내가 한 말 녹음해 던 일을 무시한 게 후회되라고. 지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했다. 그 녹음은 내 보물이 됐다. 지호도 비슷했다. 로펌에서 해고 통보. 언니, 이게 내 지디지. 나는 인정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느낌을 알겠어. 지호는 분노했다. 너 미쳤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가족은 서로를 기억해. 생일을, 고통을. 나는 그 녹음들을 모아 가족에게 보냈다. 이게 당신들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충격.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왜 이렇게 됐어? 우리 잘못이야.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으로.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복수의 다음 단계, 공개 토크. 나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이틴 딸의 이야기. 익명으로 내 경험을 나눴다. 청취자가 늘었다. 1만, 5만. 댓글, 힘내세요. 부모님 깨달을 거예요. 그 힘으로 나는 계속했다. 아빠가 찾아왔다. 회사 앞에서. 지은아, 용서해줘. 그는 무릎 꿇었다. 사람들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 제 생일에 무릎 꿇어보신 적 있어요? 아빠는 울었다. 그 눈물이 내 가슴을 적셨다.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수 없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였다. 내 마음도 타들어갔다. 팟캐스트가 유명해졌다.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거절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쌍둥이들은 변했다. 지호는 로펌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다. 지민은 프리랜서로 전환. 그들의 삶이 흔들리는 걸 보며 나는 복잡했다. 만족. 아니, 공허. 엄마가 다시 병이 도졌다. 제발. 이번엔 사기. 병원비 1억. 아빠의 전화. 지은아, 마지막 부탁이야. 나는 침묵했다. 내가 안 도우면 엄마 죽어.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죽음. 그 단어가 나를 흔들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진짜로. 엄마의 방 앞에서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엄마가 나를 봤다. 지은아,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다가갔다. 엄마, 왜 이제 와서?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쌍둥이만 봤어. 내가 고통받는 걸 몰랐어. 그 말 25년 만에 처음 들었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제 생일, 왜 잊으셨어요? 엄마는 대답했다. 쌍둥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집이 소란스러워서. 내가 강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강하다. 그 말이 나를 웃게 했다. 엄마, 강한 척한 거예요. 속은 부서졌어요. 그날 나는 돈을 냈다. 전부. 하지만 조건을 걸었다. 가족 상담 받으세요? 네 분 다의 상담소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했다. 쌍둥이들은 사과했다. 언니, 우리가 이기적이었어. 아빠는 내 잘못이야. 내 노력을 봐야 했어? 상담은 고통이었다. 눈물, 고함, 침묵. 하지만 조금씩 균열이 메워졌다. 나는 여전히 화가 났다. 하지만 그 화가 이제 방향을 잃었다. 팟캐스트 마지막 에피소드, 용서의 시작. 나는 말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 돼요. 이제 놓아줍니다. 청취자들은 놀랐다. 정말요? 가을 바람이 불었다. 엄마의 치료가 진행됐다. 화학요법, 고통. 나는 매주 병원에 갔다. 쌍둥이들도. 가족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어색했다. 식사 시간, 침묵이 길었다. 지호가 말했다.
언니 생일, 올해는 제대로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 나는 더 바빠졌다. 글로벌 프로젝트. 출장으로 미국 갔다. 나의 밤하늘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나의 삶, 복수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돌아와 보니 엄마가 퇴원했다. 집으로. 우리 옛집 나는 방문했다. 엄마가 케이크를 꺼냈다. 지은아, 미안했어. 이제 내 생일부터 챙길게. 촛불 26개. 나는 불을 껐다. 소원, 화해. 하지만 밤에 쌍둥이 지민이 찾아왔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항상 질투했어. 언니가 너무 강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질투.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무시. 지민은 울었다. 언니가 항상 앞서가니까. 부모님도 언니를 부러워했어.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다. 부모님의 편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나를 따라잡지 못할 쌍둥이들에 대한 보상. 나는 웃었다. 바보같이 우리는 가족이야. 고백의 물결이 왔다. 아빠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무서웠어. 딸이니까 약할까 봐의 쌍둥이들은 강할 줄 알았어. 엄마는 내 생일을 잊은 건 내 게으름이야.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나는 상담에서 배웠다. 용서는 잊음이 아니야. 받아들이기. 겨울이 다시 왔다. 내 26번째 생일, 가족이 모였다. 제대로 된 파티. 케이크, 선물, 웃음. 쌍둥이들은 나를 안아주었다. 언니, 사랑해.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는다. 나는 여전히 홀로 산다. 내 아파트, 내 삶. 가족은 이제 선택지 중 하나. 복수의 여파로 나는 강해졌다. 팟캐스트는 책으로 나왔다. 베스트셀러. 이틴 딸의 복수와 용서. 엄마는 완치됐다. 체크 엄마라. 우리는 축하한다. 아빠는 은퇴 후 나와 함께 산책한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 이제 진심이다. 나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회사 선배. 그는 내 생일을 기억한다. 지은아, 내 과거를 존중해. 우리는 천천히 간다. 마지막으로 나는 거울을 봤다. 한지은, 잘했어. 우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된다. 사랑, 용서, 그리고 앞으로.